안녕하세요. ITQ 한글 교재 44페이지입니다. 유형 연습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위쪽에 서식 도구 모음에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불러오기 버튼, 바로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 있는데 클릭하시면 최근에 열어보았던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유형 연습 파일이 보이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보이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저장해놨던 폴더를 여시고 그 안에서 유형 연습 파일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2점 바로 밑에 있는 엔터 앞에 커서를 위치하시고 메뉴는 입력 메뉴 누르시고요. 맨 왼쪽에 보면 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줄, 칸수 입력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줄은 가로 방향이라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 칸은 세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줄수에다가 5 입력, 칸수에다가 6 입력하시고요.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에 이렇게 체크를 넣어 놓으시면 본문이랑 표를 배치하기 쉽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넣은 상태에서 만들기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캡션은 표에 대한 제목이나 간단한 설명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표 안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 메뉴가 보입니다. 표를 겉에 테두리 선택해서 표 전체를 선택해도 보라색 메뉴가 보이고요. 블록을 지정했을 때도 보이죠. 캡션 지정할 때는 아무 셀이나 이렇게 커서만 위치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가1이라고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위를 클릭합니다. 표 1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북 주요 도시 이 텍스트를 입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게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셨으면 표 전체 표 캡션 도돈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캡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위쪽에 함초롱 바탕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혹시라도 한 큼 글꼴 이런 거 선택되어 있으면 모든 글꼴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 스크롤 막대를 맨 위로 쭉 올려놓고 도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클릭할게요. 표 지역에서부터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표의 셀들을 모두 블록 지정합니다. 함초롱 바탕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눌러서 스크롤 막대 맨 위로 올리고 도둠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셀이 블록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먼저 가운데 정렬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만 오른쪽 정렬하기 위해서 568에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여기 합계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까지 다 드래그해서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세 번째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만 블록 지정합니다. 현재 표 탭이잖아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쯤에 보시면은 셀 배경색이라고 이렇게 페인트 통 모양이 보입니다. 옆에 삼각형 모양 눌러서 네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노랑이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랑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색상 테마가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색상 테마라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있는 오피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노랑 지정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서 찾기가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두 번째 거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노랑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라인 아무데나 클릭하고 노랑을 클릭하는 겁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는 568에서부터 합계가 표시돼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표 탭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계산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 블록 합계를 선택을 하시면 합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잘 구해지겠습니다. 1007이라는 곳에 저는 쉼표를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넣어 볼게요. 이렇게 1007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0 이상인 데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키보드에서 쉼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쉼표가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을 다 블록을 지정을 하시고 위쪽에 현재 보라색의 표 탭이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1000이라고 적힌 부분 있으세요? 1000단위 구분기호 쉼표 있는 거. 이거 클릭해서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1000 이상인 숫자에 자동으로 전부 다 쉼표가 한꺼번에 찍힐 수 있습니다. 뺄 수도 있어요. 클릭해서 자리점 빼기를 하시면 빠집니다. 지금은 클릭해서 넣기 해놓을게요. 5번째,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각선이잖아요. 그리고 맨 겉에 테두리는 이중실선이고 이 부분 이중실선, 여기 이중실선 지정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지정해야 되는 이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클릭하겠습니다. 대각선 탭이 아니라면 이 부분 눌러서 대각선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리고 여기가 바로 미리 보기입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잘 적용되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맨 겉에 있는 이중실선 적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부터 끝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라인으로 생각하시고요. 단축키는 알파벳 L입니다. 키보드에서 알파벳 L 눌러보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 뜬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한번 누른 다음에 L을 눌러보세요. 한글이랑 영어랑 번갈아 사용하는 키 있죠? 한영키 그거 누르고 나서 L 눌러보시면 될 겁니다. 이중실선을 적용하려고 했죠? 종류 중에서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이중실선을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이중실선은 블록 지정한 것에서 어느 곳에 적용할지 이곳에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바깥쪽에다가 적용할 거니까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이중실선 먼저 클릭하고요. 그다음 바깥쪽이라는 거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잘 놓여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바깥쪽이라는 부분을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해제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에 잘 나타나도록 클릭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눌러야겠죠. 이렇게 미리 보기에 잘 보이게. 그리고 나서 설정 버튼 누르시면 블록 해제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중실선이 잘 나타났습니다. 첫째 줄 아래쪽에 이중실선 적용하기 위해서 첫째 줄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나는 단축키는 알파벳 L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중실선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 블록 지정한 것에서 아래쪽에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인 모습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중실선 클릭하고 아래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중실선이 잘 보이는 거 잘 아시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셀들 블록 지정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알파벳 L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나게 했고요. 이중실선을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블록 지정한 것에서 오른쪽이 이중실선이 나타나야 하죠. 이렇게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인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설정 누릅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행 높이가 높아서 글씨가 테두리에 다닥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 높이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표에서 겉에 테두리, 이런 겉에 테두리 있죠? 이런 겉에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점선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이때 클릭하면 표가 선택이 됩니다. 표가 선택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조절점이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늘색 크기 조절점에 마우스를 걸치시고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표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여기 표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에 마우스를 걸치면 이렇게 모습이 변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ESC 키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표 선택하는 방법이 표 안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1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표 선택이 잘 됩니다. 표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에서부터 F12까지 기능키 있잖아요. 그 중에서 F11키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유형 연습 파일인데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이 부분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ITQ 한글 수업 폴더에다가
유형연습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번에 저장했었는데 그곳에다가 표까지 입력한 이 상태까지 업데이트돼서 유형연습이라는 파일에 다 저장이 된 거지요. 52페이지 문제 1 파일 열었습니다. 2점 바로 밑에 있는 곳에 커서 위치하고요. 메뉴는 입력 메뉴 눌러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표라는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줄 몇 행인지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줄.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줄수에 5, 칸수에 6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TQ 시험 보실 때에는 표 만들 때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배치하기가 수월합니다. 만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가 딱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연도 입력하실 때 보면은 2016년, 그 다음에 2017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 2018, 2019 이런 식이잖아요. 일씩 증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2016년에서부터 입력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채우기, 표 자동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A예요. 그래서 표 자동 채우기를 클릭하시면은 일씩 증가된 모습으로 자동으로 잘 채워집니다. 물론 타이핑 치는 게 편리하면 그냥 타이핑 치셔도 되고요. 이 부분 잠깐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한 번만 2016에서부터 이렇게 4개의 셀만 블럭 지정할게요. 자동 채우기에 대한 단축키가 A였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알파벳 A 누르시면 자동으로 채우기가 편리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인 쉼표를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했습니다. 셀을 블럭 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셀까지 쭉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해보겠습니다. 도둠 1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함초롱 바탕 클릭하셔가지고 스크롤 막대 맨 위로 올리고 도둠 선택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이고요. 표는 두 번째 보면 정렬을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는 가운데 정렬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숫자 부분만 블록을 지정하고 여기 맨 끝에는 어차피 평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숫자라고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나서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캡션이라는 말이 뜨는데요. 이렇게 캡션이라는 거는 표에 대해서 제목이나 간단한 설명을 붙여놓은 것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캡션 적용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도 상관없고 더블 클릭해서 커서만 있어도 상관없고 위쪽에 표 메뉴가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캡션인데요. 삼각형 모양 눌러서 위를 클릭해 주세요. 만약에 위를 눌렀는데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다른 곳 누르고 싶은 곳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쪽으로 위치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요. 블록을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형태 있는 것처럼 내용 입력할게요. 내용 입력했으면 캡션 입력한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그 다음 도둠으로 바꿔야 하죠. 해서 함초롱 바탕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클릭해서 스크롤 막대 메뉴로 올리면은 최근에 사용한 글꼴은 도둠 클릭하셔도 되고 아래쪽에서 도둠 클릭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구분에서부터 51,600 있는 데까지 쭉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표 메뉴가 보이시잖아요. 표 탭이. 그러면 여기 셀 배경색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눌러서 네 번째 있는 노랑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 부분이 노랑으로 뜰 겁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되세요. 만약의 경우에라도 이 부분에 노란색이 안 보여요 하는 경우에는 색상 테마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바로 옆에 보면 삼각형 모양 보입니다. 이게 색상 테마이고요. 두 번째 있는 오피스 선택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기본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두 번째 있는 오피스. 오피스에서는 노랑을 클릭할 필요는 없으세요. 아무거나 아무 곳에서나 그냥 클릭하고 노랑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노랑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4번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이곳에다가 구하면 되겠죠? 대각선에는 구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부분을 숫자랑 포함해서 드래그 합니다. 3,800에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블록 지정합니다. 표 메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계산기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평균을 구할 것이니까 두 번째 있는 평균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평균 잘 구해졌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찍어야 하는데 아직 안 해놨네요. 블록을 지정을 하고 평균 구한 거는 자동으로 쉼표가 들어가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표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1000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어요.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입니다. 클릭해서 자리점 넣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쉼표가 자동으로 잘 나타납니다. 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리점 빼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지금은 넣어야 되니까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겠습니다. 5번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 모양은 이 부분에 대각선이 들어가고요. 맨 겉에 테두리는 이중실선이고 이 부분도 이중실선, 여기도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지정해야 되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뜨면 세 번째 있는 대각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하고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이 부분이 바로 미리 보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각선이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릅니다. 맨 겉에 테두리에 이중실선 적용하기 위해서 구분에서부터 끝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나타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L 누르셔도 되세요. 테두리를 영어로 라인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L 누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대화 상자가 잘 뜨고요. 만약의 경우에라도 L을 눌렀는데 안 나타난다 하시면 키보드에서 한영키 한번 누른 다음에 L 눌러보세요. 한글이랑 영어랑 번갈아 쓸 수 있는 한영키 있죠? 그거 한번 누르고 L 누르시면 될 거예요. 종류에서는 이중실선을 선택하고 겉에 테두리에 먼저 적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을 선택합니다. 이중실선 클릭 먼저 하고 그 다음 바깥쪽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미리 보기입니다. 여기서 다 이중실선이 적용되어 있는지 보시고 설정 버튼 누르세요. 바깥쪽이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누르면 이중실선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진 상태인 걸 잘 아시고 설정 누릅니다. 첫째 줄 아래쪽에 이중실선 적용하기 위해서 첫째 줄만 다시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L 누르시면 알파벳 L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이중실선을 클릭하고 블록 지정한 것의 아래쪽에다가 적용할 거니까 아래쪽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여기 가운데쯤에 미리 보기를 잘 보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중실선이 표현된 것을 아시고 나서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셀들 블록 지정해 볼게요. 이만큼이요. 그 다음에 알파벳 L 누르시면은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이중실선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블록 지정한 것에서 오른쪽에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인 것을 클릭합니다. 설정 버튼 누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은 행과 행 높이가 조금 높아서 글자랑 테두리 사이가 약간의 여백이 느껴집니다. 테두리랑 글씨랑 너무 다닥 붙어 있지 않도록 행 높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표를 선택하실 건데요. 여기 표의 겉에 테두리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겉에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선 모양의 사각형 모양이 보입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를 선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표를 선택했다는 거는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조절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위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달린 이런 모습으로 마우스 모양이 변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주세요. 이건 그냥 적당한 높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끔 여기 겉에 테두리 선택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하실 때도 있는데요. 표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테두리 있죠? 이런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걸치면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마우스 모양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ESC 키 한번 누르시면 표를 선택하기 또 편리해집니다. 표를 선택하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1키를 누르는데요. 표 안에 클릭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른 채 F11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잘 선택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